네,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오늘은 고용 관련 경제 지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의 법칙이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숫자 3이 아니다 라고 예전에 한번 이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3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률을 근거로 해서 이 3 인디케이터가 만들어지고요. 복잡한 설명은 뒤로 하고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인디케이터가 0.5 이상으로 올라간 시점부터 경기 침체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24년 5월 실업률까지 현재 발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최신 데이터인데요. 0.37이 나오고 있습니다. 0.5까지는 안 됐으니까 아직은 괜찮겠네 하실 수 있지만 2001년과 2008년 침체 때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생각이 약간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네, 2001년 3월에는 0.3이었던 인디케이터가 4월에는 0.4로 뛰어오르죠. 제대로 된 경기 침체의 시작은 0.4일 때부터였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 12월에는 0.4였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1개월이 지난 2008년 1월에도 0.4입니다. 역시나 이 침체기의 시작 때 0.4라는 숫자들이 자주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 24년 5월이 0.37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가 과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곧 0.4를 넘어갈 수 있는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말에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근거 자료 하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 그래프는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와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특징은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 여기 보이는 파란색 선인데요. 이 취업자 수가 실업률보다 먼저 꺾여 내려간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2001년 침체 때, 그리고 2007, 2008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침체까지 2000년대 이후에 있었던 이 세 번의 침체기 때 모두 그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게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면 결국에 임시직 취업자 수가 먼저 급감을 할 테고요. 그러한 시그널들이 모여서 결국 후행적으로 실업률 전체 통계치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자, 이번에는 어떨까요? 22년 3월을 정점으로 찍고 24년 5월 현재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318만 명에서 273만 명 수준으로 감소를 했으니까 약 45만 명 정도가 취업을 못하게 됐군요. 자, 그러는 와중에 실업률은 3.6%에서 현재 4.0%로 0.4% 올랐습니다. 매우 천천히 움직이긴 하죠. 자, 결국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무너지고 있고 그 이후에 전체 고용시장으로 그 분위기가 번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와 실업률 간의 관계를 고려를 해본다면 현재로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업률 또한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출현을 하면서 3 인디케이터도 0.4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엑셀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 그리고 12개월 이동평균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함께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큰 특징 두 가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주황색 선인 실업률 3개월 이평선이 회색 선인 12개월 이평선을 돌파하는 때로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개월 이평선이 12개월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로는 꽤 장기간 동안 이 실업률의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계속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먼저 2000년과 2001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파를 할 듯 말 듯 했던 것은 2000년 11월,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돌파는 2001년 5월, 6월 이쯤에 나타났죠. 그 기간을 같이 한번 수직선을 그어보면 가파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07년, 2008년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파는 실제로 2007년 10월에서 11월
요 부근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시점부터 수직선을 한번 그어보면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또 시작이 되었었죠. 자, 그 다음은 2019년도, 20년도 부근입니다. 사실 첫 번째 돌파는 2019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제대로 된 다시 한 번의 돌파는 2020년 5월 이후부터였죠. 이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로나 때였습니다. 네, 급격한 실업률의 증가가 참 두드러지는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는 역시나 제로금리의 시대로 들어가는 아주 가파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요즘입니다. 3개월 이평선의 12개월 이평선 돌파는 23년 9월에서 10월경에 처음 일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금리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 계속 고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봐왔던 패턴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이렇게 패턴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무언가 왜곡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왜곡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시행됐던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폭등을 했고요. 그 폭등했던 물가가 아직 다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로 바꾸는 것을 상당히 신중해하고 있다. 뭐 이러한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맞다고 봐요. 물가가 다 잡히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다시 잡힐 듯 했던 물가가 폭등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연준이 고려하는 요소는 물가뿐만이 아니죠. 한계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고용입니다. 앞서 저희가 쭉 봐왔던 그 고용 데이터들 말이죠. 저는 하반기에 이 물가보다 고용 측면에서의 삐걱거림이 먼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7월 5일에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6월 실업률 발표예요. 네, 현재로서는 4%에서 큰 변동이 없이 발표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이 컨센서스를 넘어서서 4.1%나 4.2% 이런 식으로 실업률 발표가 된다면 아마도 시장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하 시그널로 받아들일 공산이 매우 큽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장은 9월에서 11월 정도를 첫 금리 인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드 워치를 보면 9월 첫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다라고도 싶은 게 확률이 전주에 있었던 45.3%에 비해서 56.7%로 올라왔죠. 자, 그리고 6월 말쯤에 꽤나 중요한 발표치들이 있습니다. 6월 27일 저녁 9시 30분에는 내구재 주문 건수랑 미국의 1분기 GDP 최종 발표치가 있고요. 그리고 6월 28일 저녁 9시 30분에는 PCE와 코어 PCE 물가 관련 지표들의 발표가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7월 5일 저녁 9시 30분에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경제 관련 지표들의 발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발표치들에 따라서 하반기에 위험 자산 시장으로 더 빠르게 돈이 몰려 들어올지의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용 관련 지표들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경제 관련 지표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관련 지표나 트레이딩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냥개미 텔레그램 채널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